일본 경제 하락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떨어지는 경제에 가속도를 붙인 사람은 아베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정말 항상 내세웠던 아베노믹스, 그걸로 인해서 정말 추락에 가속도를 붙였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엔저, 슈퍼 엔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엔저로 인해서 지금 일본 국민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자신 스스로가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말한 게 밝혀져서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못된 정책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고, 그리고 그 이후의 총리들까지도 아베가 인정한, 실패했다고 인정한 그 아베노믹스를 그 이후의 총리들까지도 이어서 그 정책을 실현했잖아요. 또 그래서 또 국민들의 분노가 또 끓기도 했었고, 예, 참 그 결과가 비참한 거죠, 일본은. 일본의 디지털화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해서 그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일본의 장인 정신하고도 좀 맥이 다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논란이 된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튀김 장인이 있는데, 튀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보고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를 이제 10년 동안 튀김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 위에 보면은 그 제자가 그렇게 10년을 배워서 이제 40살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40이 되도록 튀김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장인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좀 논란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커뮤니티에 나왔던 얘기가 일본의 비효율이 응축된 영상이라고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냐, 정말 비효율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일본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좀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일본의 호리에몬이라고 기업가이면서 방송인이 있는데 스시장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어느 스시장인이 스시를 10년 동안 배워야지 제대로 된 스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개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 스시 장인이 스시 10년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한 이후에 일본에서 스시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스시 아카데미가 내세우는 게 3개월 스시 배워서 창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시 아카데미에서 스시를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스시 아카데미에서 3개월 스시를 배우고 11개월 동안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미슐랭 스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년의 노력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단지 3개월 만에 미슐랭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 이게 정말 옳은 거냐, 이게 정말 효율적인 거냐 라는 논란이 최근에 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디지털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리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벤치마킹해서 마이너버 카드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한 80% 정도까지 마이너버 카드 보급률을 늘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마이너버 카드하고 의료보험증하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는, 그러니까 2024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의료보험증 카드를 새롭게 발급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마이너버 카드가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버 카드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카드 리더기 설치를 강제화했습니다. 일본에서 디지털 청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여기도 비리의 온상이에요. 굉장히 많은 비리가 터지고 했는데 그 디지털 청에서
카드 리더기를 강제화시켰어요. 근데 카드 리더기 가격이 한 10만 엔에서 100만 엔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이걸 병원과 약국에서 이걸 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소프트웨어로 이거를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자기 증명을 해야 된다면은 그냥 태블릿 하나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로 그냥 충분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카드 리더기를 강제화해서, 그런데 여기서 뭐 한 10만 엔 정도는 병원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본 정부가 보조를 한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금액이 일본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사용을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그거를 실현을 한다는 건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최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마이넘버 보험증에 대한 비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대기업들이 자민당에게 정치 자금을, 굉장히 커다란 정치 자금을 줬어요. 그래서 자민당은 그 대가로 이 기업들에게 마이넘버 보험증에 대한 그 혜택을 좀 줬다는 거죠. 그 혜택의 결과가 카드 리더기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일본이 2026년인가쯤에 마이넘버 카드 디자인을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넘버 카드 디자인이 바뀌게 된다면은 현재 카드 리더기에 인식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바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이 새로운 지폐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판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모든 자판기,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카드 리더기도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2025년도에 이 마이넘버 카드를 스마트폰에 넣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도에 주민등록증 스마트폰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넣을 계획을 했는데, 이 카드 리더기가 스마트폰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용지물인 거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 내년쯤 되면은 이 카드 리더기를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비리들이 진짜 빵빵 터지고 있다 보니까 뭐 IT화, 디지털화 되는 게 어려운 거죠. 디지털청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러한 비리들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디지털화가 일어나기 힘들어지는 거죠. 일본인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비리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성향도 뭐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비리 때문에 정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정책을 펼친다면은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죠. 한국 정말 잘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일본도 그렇게 정책을 펼친다면은 분명히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성공을 할 수 있을 텐데, 엉뚱하게 가고 있잖아요. 정말 이상한 길로만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